오늘 수원에서요.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재판이 있었는데 20대 대선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부인에게 식사 제공한 혐의, 그 사건의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김혜경 씨도 법원으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았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혐의 여전히 부인하시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어떤 점 소명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그 사적수행 혐의 자체에 대해 아직도 부인하시는 부분인가요?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죠. 네. 그럼 항소심 진행에 있어서 좀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제 재판 진행하는 거 그 공소권 남용 관련해서 아까 좀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게 부적절하다고 검찰 측에서 얘기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요. 네, 됐습니다. 왜 그게 부적절해요? 법원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미리 신변 보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 동선 등을 바꿀 여지가 있다. 설 변호사님, 네. 오늘 남편과 아내 이재명 대표, 김혜경 씨가 모두 신변 보호를 받는 날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1심에서도 본인 그 김혜경 여사 측에서 김혜경 씨 측에서 아마 그 신변보호 요청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가지고 아마 동선에 있어서 법원에 들어온 동선에 있어서 어떤 신변보호 조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항소심에서도 이 부분이 이어져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오늘 그러니까 부부가 어찌 보면 이 신변보호라는 어떤 조치가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 등이 뉴스가 된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뭐 새로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예. 이게 1심에서도 했던 것이거든요. 그대로 했던 부분인데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오늘 뭐 재판에 있어서 오늘 변론 준비기일 없이 공판 준비기일 없이 바로 첫 번째 기일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뭐 1심과 같은 주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어떤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변하지 않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라는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는 아내의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했었지요. 다시 보시죠.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마치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좀 과하긴 하지만 저의 불찰이고 관리 부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구장 변호사님, 이 사건 좀 잘 아시죠? 네. 1심에서 벌금형 유죄 나왔습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 측, 앞서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도 사과했는데도 사실 오인이 있다. 양형이 부당하다라면서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이제 사과를 했다고 주장만 하지 진짜 사과를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저것도 내 아내가 쓴 게 아니라 직원들이 쓴 건데 절차상 하자가 있다? 그럼 직원들이 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직원 시켜가지고 뭐 사오게 해가지고 내가 먹었으면 내가 쓴 거 아닌가요? 지금 사건의 구도는 그거거든요. 김혜경 씨가 직원들을 수족처럼 부려가지고 더 나쁜 방식으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라는 게 혐의점이고,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공범관계의 배모 씨 사건이 먼저 기소되고 그거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기소한 게 공소권 남용 아니냐 이러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거꾸로 가는 주장이에요.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사건이 공범관계의 사건의 판결 결과를 보고 나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대단히 배려를 해준 거죠. 나는 같이 재판받고 치고받고 안 해도 그게 무죄면 나도 무죄 되는 거잖아요. 이런 사건은 선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나 산자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선례가 되는 사건의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서 기소를 결정하느라고 한 2년 이상 기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건의 결론을 보고서 충분히 참고해서 기소를 해줬는데 그게 공소권 남용이다? 저는 이거는 진짜 거꾸로 가는 논리라 가지고 이해는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지금 어떤 혜택을 입은 것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부인하고 공모관계를 부인했는데, 당시 있었던 걸로 봤을 때는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부정하기 어려운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때 1심에서는 사실 시간이나 뭐 몇 인분 먹었냐, 뭐 몇 시에 결제했냐 이런 것까지 다 다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심에서 충실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1심에서 이미 다 다루어졌던 거에 반복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항소 기각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던지 지금 김 씨의 이 항소심 재판이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재판부가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 14일에 변론 종결하겠다고요. 4월 14일에 변론 종결되면 5월 중으로는 선고가 날 수 있습니다. 황부대 의원님. 네.
5월에 항소심 나고 대법 선고가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 선고 시점,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조기 대선, 이것과 맞물린다면 전에 대법원 판결 나온다. 그러면 남편 그 이재명 대표의 대선 선거 운동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김혜경 여사, 어쨌든 법카 유형과 관련해서 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0만 4천 원. 그래서 본인 밥값 빼면 1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어쨌든 이것들이 사회적으로 안 좋은 관행이었고, 어쨌든 재판부에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판단을 해가지고 아, 여기에 유죄가 있구나, 이것은 처벌받아야겠구나 라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처벌의 대가로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 출마했는데 배우자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다. 이것 또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예. 과연 김혜경 여사와 관련돼 가지고 법적 처벌이라든가 이런 계속해서 안 좋은, 쉽게 말해서 배우자 리스크가 나왔을 때 과연 국민의힘과 민주당 둘 중 누가 더 리스크가 클까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별다른 입장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처벌을 내린다면 그걸 달게 받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